일단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좀 맞물린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모든 이슈를 반도체가 끌어당기고 있다 보니까 소외를 받았고, 또 한 가지는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알래스카 LNG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선반영된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 여전히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계속해서 발주가 들어오고 있고 수지가 쌓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최근 조선주가 부진한데도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좀 맞물린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모든 이슈를 반도체가 끌어당기고 있다 보니까 소외를 받았고, 또 한 가지는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알래스카 LNG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선반영된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 여전히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계속해서 발주가 들어오고 있고 수지가 쌓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2029년 이후에 수지 잔고에 대한 어떤 모호성, 그 다음에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주가가 현재 지금 부진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항상 지금 이제 블랙홀 같은 질문이에요. 1,000만 원 생기면 삼성전자 살래, 조선주 살래 그러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이 대답이 바뀔 때까지 조선주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 나타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선주에 대한 긴 호흡,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주를 버리자니 참 계륵 같은 상황이죠.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마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알래스카 LNG 개발,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부유식 우리가 발전소까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언젠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이 역시 결국 주가와 실적과의 어떤 시간 갭이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그라들 때까지는 좀 견뎌내야 되는 구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수주 가능성과 가장 큰 수혜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단 요거는 우리가 좀 냉정히 바라야 되는 게, 수주 가능성은 당연히 됐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가능성을 이제 전보기는 어렵고, 일부 또 들리는 얘기는 유럽 쪽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그들과의 어떤 동맹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뚜껑이 열릴 때까지는 열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뚜껑이 열리면 일단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캐나다 잠수함 업체를 또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또 건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오션이 과거에 우리가 대우조선인 시절에 잠수함을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과연 이익을 남기느냐 여부는 또 관건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걸 떠나서 수주를 따와야죠. 수주를 따와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니겠나. 하지만 그것을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쳐다보기에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돼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3사 가운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저는 의외로 삼성중공업을 좀 계속해서 좀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모멘텀이 별로 없는 게 삼성중공업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유식 설비를 만들면 또 그 설비에 대한 것은 삼성중공업이 또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선 3사가 다 도찐개찐이에요.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다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이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관심 있게 본다라는 것은 이런 거고, 또 이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엔진 같은 경우 우리가 발전 설비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중국 선박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진 관련주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주 하반기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반기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려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해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춤하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망이 나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순환매가 돌 텐데, 이러한 언제까지 수혜를 당할 것이냐,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앞서 언급드렸던 캐나다라든지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구체화된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성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면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자금이 M7과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가 저평가받아 왔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6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소식들 대비해서 6월 달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또 직격탄을 맞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틈새 종목으로서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에 그때도 제약바이오가 견조하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며칠 지났겠죠. 견조한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제약바이오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 소외받았던 섹터고 그 다음에 좀 관심이 저조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그때까지도 만약 제약바이오가 좀 올랐다 떨어졌다 그러면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 최근에 알테오젠이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알테오젠이 지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 우리가 새로운 어떤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거고 셀트리온 그룹도 좀 싸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세한 어떤 뭐 우리가 뭐 임상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모멘텀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장이다라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압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 실적 베이스로 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도 실적 베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중국의 우시바이오를 또 억제하는 법안이 또 가을쯤에 미국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삼성바이오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업종 외에 추가로 관심 있게 볼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력 인프라가 좀 오늘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자. 신재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약하죠. 근데 여전히 지금 전력 인프라는 저는 효성중공업이나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저점을 좀 찍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조금 내가 소액 갖고 좀 트레이딩을 해서 용돈을 좀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카지노라든지 화장품, 식음료, 백화점 이런 쪽들도 단기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세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2의 반도체라든지 제2의 대세 상승 종목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짧게 끊어치는 정도? 그 대신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익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고 주가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뭐 우리가 삼성전자 가는 건 알겠는데 변동성이 생기니까 그리고 또 조급한 마음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뭐 정말 매수 사이드카 한번 먹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배팅의 영역이고요. 운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상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평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B2입니다. 미수 매매를 한다라든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세가 확정돼 있을 때 해야지 추세가 없을 때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차영주 TV 유튜브를 최근에 리뉴얼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월수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셔서 조금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